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오늘 방한하는 가운데 재계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 및 방산,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 양국 간의 민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오늘 방산주와 원전주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 주기가 거래 후 2거래일에서 거래 후 1거래일로 앞당겨집니다. 증권거래 결제일 축소는 결제 과정에서의 유동성 리스크와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사업 확대 단계에서 투자금 60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xAI의 기업 가치는 240억 달러에 달하는데 오픈 AI에 이어 세계 2위 AI 스타트업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인 오버추어맵스 파운데이션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버추어 가입으로 지도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차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8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현충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휴장을 하고 돌아오는 오늘부터는 미국 증권시장의 거래 결제일이 종전의 거래 후 2거래일에서 거래 후 1거래일로 단축되게 되는데요. 결제 주기의 단축으로 인한 리스크 감소 및 자금 회전율 증가가 증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한편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증시는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범유럽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0.47%가량 상승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오는 6월 이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시각 0.06%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2,724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됐었던 코스피, 오늘은 기관이 반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나란히 현재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1% 이상 올라줬던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0.15% 미약하게나마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849선 현재 지나가서 85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현재 개인 투자자 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오늘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역시나 기승전 반도체겠죠. 이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대미 수출액은 약 42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전년 대비 17.7%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주역이 바로 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무려 3배 이상이나 증가를 했다는 집계가 나왔는데요. 대중 수출 역시 반도체 업종이 34.4%가량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고요. 또 대아세안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1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수출 호조와 더불어서 이 천비디아 호재까지 겹치면서 어제 한미 반도체가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섹터,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주자가 누가 될지 저희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시장 뭐 좋게 끝났죠. 막판에서 이제 갑자기 확 들어주면서 올라와줬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반등을 했고요. 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IT 부품주들도 아침에서 약보합이 있다가 플러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 3% 빠졌다가 보합으로 땡겨 올리거나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우리나라 빠졌던 부분들은 좀 비정상, 좀 억울하게 좀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었죠. 왜냐면은 유럽 시장 지금 신고가예요. 걔네들 빠질 생각이 없어요. 미국 시장 잠깐 흔들렸다 그러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물론 어제는 휴장이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떨어진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빠졌지. 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미국장 휴장이니까 지난주 금요일로 멈춘 거죠. 근데 지금 역사적인 거의 신고가 근처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역사적인 신고가니까. 그리고 S&P 500은 이미 신고가 돌파가 된 상태에서 놀고 있고 나스닥도 이미 신고가가 돌파가 된 그냥 신고가가 아니고 역사적인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열린 이래로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다우존스는 떨어졌다지만 뭐 오늘 반등 주겠죠. 뭐 하루 쉬었으니까. 어쨌든 뭐 얘네들은 그래도 다 신고가권에 있는 상황이고 유럽 시장도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쫙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거보다 더 내려야 돼요. 그동안 못 간 거, 5년치 못 간 거 따지게 되면 이거보다 더 내려야 되는데 근데 유럽 시장도 여기가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여기서 요만큼 빠졌다고 우리나라 시장은 5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박스 피었으니까 10년 동안 못 올라간 거 다 반영을 하면은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저거 좀 빠졌다고 유럽 시장 빠졌다고 그래서 따라서 빠진 건가? 근데 미국 시장은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어제 들어주고 그다음에 오늘도 양봉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에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강하게 떠 있고 지금 20만 9천 원이고 제가 작년부터 이 하이닉스 20만 원 갈 거고 내년에 30만 원 갈 거다. 그게 올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 23년도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강연회에서. 내년에는 20만 원은 기본으로 갈 것이고 30만 원까지 본다. 그 얘기를 작년 9월 달, 7월 달, 11월 달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증권사에서 오늘 아침 기사에 목표가 28만 원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30만 원이 끝이 아니고 100만 원까지도 봅니다. 10년 뒤에. 10년 뒤에. 그러니까 작년 얘기였으니까 2023 더하기 그러니까 2033년도까지 저는 100만 원 봅니다. 왜 그런지는 앞으로 시대가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하이닉스가 여전히 강세에 있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는 7월 달부터 시작해요. 7월 달에서부터 8월 15일까지 발표를 하는데 1분기보다 좋게 나올 겁니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웬만한 애들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IT 부품주의 실적은 뭐였냐면 제가 달리기를 표현해서 얘기를 했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달리기 선수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에서 적자가 줄어들었거나 흑자 전환 이제 막 시작하는 뭐 그런 단계가 지금 지난 거고요. 이제 준비 운동 차례예요. 아직 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2분기 돼야 이제 준비 운동 좀 풀고 뭐 스트레칭하고 3분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칭 단계고 본격적으로 이제 걷고 살짝 뛰는 단계는 내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속도 좀 높이고 좀 뛰는 단계는 2026년도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2026년도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기량 정도 최고 속도를 냈었던 뭐 과거에 뭐 100m 달리기 9초 달렸던 뭐 8초 달렸던 뭐 11초를 달렸던 그 최고 속도를 달릴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2026년도 하반기에 나올 거라는 얘기고 2027년도에서는 뭐 신기록 달성을 하겠죠. 뭐 그다음에 2028년도, 2029년도 되면서 뭐 100m 달리기를 5초 만에 달리든 2초 만에 달리든 1초 만에 달리든 뭐 불가능하겠지만 근데 인공지능은 가능하니까 사람이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뭐 4분기, 1분기 실적 발표 나온 걸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후년 1, 2, 3, 4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움직여주는 섹터가 뭐냐면은 바로 그 인공지능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전선 전력 테마주 여전히 강하죠. 올해 내내 계속 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원전 테마 태양광 섹터들도 제가 올해 강연회에서 1월 달, 3월 달 강연회에서도 이미 언급했어요. 원전 이슈들이 많다. 체코 원전, 유럽 원전 이슈 있을 거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전 테마 그다음에 태양광 섹터들도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원전 태양광 결국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건설하는 발전소 지어야 되니까 소형 SMR. 자 그리고 오늘은 좀 방산주들도 움직이는데 방산주들도 뭐 수출 관련주죠. 계속 IT만큼 좋다 그랬죠. 그리고 반도체. 그래서 이쪽 애들이 주축이 돼서 강하게 움직이는데 물론 구리도 좋죠. 구리도 이제 인공지능 수요에 맞춰가지고 움직인다 아마 해갖고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근데 어쨌든 IT는 제가 뭐 작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전선, 전력, 원전, 태양광, 구리 이런 애들도
그 인공지능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장은 상승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무너진다 그랬죠. 이게 무너지려면 일단 미국 시장부터 엔비디아 90% 박살을 내놓고 시작하자는 얘기죠. 엔비디아 90% 박살을 내놓고 인텔, AMD도 다 반토막 이상 다 박살을 내놓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하락장 들어가는 거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 안 빠질 생각이 없어요. 인공지능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도 모자라니까 계속 원전 지으려고 하고 태양광도 해야 될 거고 뭐 등등 이슈들이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IT 섹터들도 좋고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섹터들도 인공지능 결국은 이유가 인공지능, AI 폭발적인 수요로 인한 수혜주들을 계속 올해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먼저 현재 반도체의 질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년을 넘어서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전선전력, 원전, 태양광주들도 모두 다 동반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단골 종목이 나와줬죠.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성이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면서도 반가운 종목인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 2.24% 좋은 출발 보여주면서 34,20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성이라고 하면은 이 태양광 섹터로도 연결해 볼 수 있겠고 또 유리기판으로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의 또 매수가는 어떨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해봐야 할지 지금 바로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자, 오늘도 이제 주성 엔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만만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얘는 태양광 섹터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섹터도 가지고 있어서 HBM 관련주 내지는 얘는 어제도 얘기했고 뭐 공개 방송에서도 이미 공개를 했지만 삼성전자 쪽에는 장비 납품하는 것들이 뭐 있겠죠. 근데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직접 공장을 가갖고 걔 뭐 팔고 있나 이렇게 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이제 하이닉스 쪽, 그러니까 하이닉스발 장비주 해가지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얘기하죠. SK하이닉스 향 장비주로 주성 엔지니어링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미 15년 전서부터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ALD 장비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뭐 4대 천왕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유진테크도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4대 천왕 중에 이제 2개를 꼽는다 그러면은 유진테크랑 주성 엔진을 꼽거든요. 근데 지금 유진테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지금 다시 급등세가 나오는데,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그 부품주입니다. 소재 부품주인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전고점을 또 돌파를 했고, 삼성전기도 강세를 계속 이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이미 강세이고, 한미반도체 어제도 강했다가 흔들어 놨는데 지금 또 다시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IT 섹터들이 뭐 심심해갖고 잠깐 올라가고 끝날 흐름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2차 전지를 2019년도 하반기서부터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움직인 거는 오히려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2월달, 3월달 이후에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인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거든요. 2019년도 11월달, 12월달에서부터 그때부터 2차 전지를 봐야 된다. 조정받으면 이걸 사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 가격이 들어왔던 게 LG화학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 온 게 2019년도 이제 12월 거의 끝무렵에서 오고 방송을 1월 달에 이제 아침 방송에 막 나왔거든요. 그때도 LG화학을 추천하면서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될 거다. 강하게 움직일 거다.
지금 IT 미친 듯이 이렇게 저 사람이 자꾸 왜 저것만 얘기하지 할 정도로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지금 IT를 강하게 얘기했듯이 2차 전지를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2차 전지가 결국은 2년, 3년, 저는 그래도 뭐 적당히 뭐 1년 정도 많이 올라가면 많이 갔다 생각했는데 그게 3년 동안 갔습니다. 저 2년째 올라갈 때에서는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좀 부담 많이 됐죠. 근데 결국은 이제 2년 한 6개월 찍고 이제 빠졌죠. 어쨌든 2차 전지가 그렇게 된 건데 지금 IT 섹터도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2026년도, 2027년도 언제 고점 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좋아요. 어쨌든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제가 100만 원까지 본다 그랬죠. 올해는 30만 원까지. 그럼 걔네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한미반도체도 여기서 무럭무럭 더 갑니다. 저거. 계속 올라가게 되면 주성이도 가겠죠. 왜냐하면 삼성의 장비를 납품하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잘 나가잖아요. 하이닉스 잘 나가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관련된 장비주, 그러면 주성엔진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양광 섹터의 종목들이 지금 미국의 정책 테마로 뭐 엮이든 아니면 지금 전력 수요 때문에 확충을 위해서 원전, 태양광, 풍력 차트 봤는데 아직 풍력 차트는 만들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태양광 이쪽으로 몰리면서 움직이면 또 주성이는 거기에 또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만한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봤고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20일 삼성전기 15만 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5월 21일 주성엔지니어링 32,200원 짚어주셨는데 6.83%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5월 22일 삼성전기 16만 원 선에 접근해 봤는데요. 0.25%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5월 23일과 24일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3,200원으로 동일했는데 23일에는 3.46%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고 아쉽게도 24일에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도 짚어봐야겠죠. 어제 공략해봤던 PSK홀딩스 매수가는 51,800원 짚어주셨는데요. 벌써 3.0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96.0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다 함께 표적 종목 상황들 짚어보고 왔는데요. 먼저 어제의 주인공이었죠. 이 PSK홀딩스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전략 알아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인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들었던 PSK홀딩스는 어제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그 수익 달성이 되면 어떻게 하자 그랬죠? 절반은 기본적으로 팔고 나머지는 욕심이 나면 가져가면 되고 욕심이 없으면 99% 팔고 1%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한 줄을 남겨놓든 두 줄을 남겨놓든 1% 남겨놓고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조금만 가져가면 되는 거고 욕심이 많으면 50%를 남겨놓고 가져가면 되는데 자, PSK홀딩스 차트를 보면은 어제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은 이제 다른 애들은 잘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있다면 얘도 안 죽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튈 거예요. 다시 튈 거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되고 어제 안 판 사람들도 다시 올라오면 또 팔면 되는 거고 판다 그래서 안 간다는 게 아니고 꼭 종목이 올라갔다가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후회들 하잖아요. 그래서 절반을 파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막 안 좋은 사건들이 뭐가 터져가지고 콱 하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빠졌을 때에서 팔았는데 떨어지면 더 좋아할 일이죠. 물론 팔았는데 더 날아가면 그러면 폐업 종목은 매일 나오니까 다른 것도 사면 되는 걸 거고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어제 3% 수익 달성됐을 때 절반 팔았으면 또 다른 것도 공략하면 됩니다. 뭐 주성이만 주식은 아니니까 PSK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외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은 뭐 그냥 대충 뭐 밟히는 게 한 100개, 200개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고 IT 섹터가 가장 사이즈가 크고 종류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부품은 뭐 온디바이스, AI, HBM, 뭐 뉴로모픽 많죠. 뭐 PCB, 카메라 뭐 등등 뭐 유리기판 관련주도 있고 HBM
뭐 이런 애들 싹 다 IT 부품주들이니까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직 추세가 지지가 되고 있고 만약 절반 팔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올라갈 수 있으니 그냥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급등명중 종목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22년도였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수익 달성이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 자 여러분들 어제 잘 손절하셨죠? 시장 박살날 거 예상 미리 해드렸죠? 제가 장 박살날 거라 그랬죠? 피눈물장 나올 거라 그랬죠? 피고름장 될 거라 그랬죠? 현금화해 놓으니까 진짜 종목들 40% 50% 박살났죠? 이렇게 자랑을 했었어요. 2022년도에서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나요? 안 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서 현금화 대응 시켜놓고 내지는 수익 달성한 다음에 빨리 팔아라라고 얘기해놓고 보면은 종목들 수익률이 표를 보면 수익 달성된 것들은 수익 달성됐으니까 플러스에 그대로 있는데 수익 달성 안 된 것들은 물론 제가 공개방송 현금화 하라 했지만 이 표에서는 이걸 현금화한다 해서 이거를 뭐 매도 이렇게 사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그걸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은 혹은 다른 전문가가 추천했던 종목들은 마이너스 40% 지금 찍고 있죠. 마이너스 50% 내려가고 있죠. 근데 제가 추천했던 종목은 마이너스 10%밖에 안 빠지네요. 기쁘게 그냥 던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는 덜 깨진 걸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조금 수익 난 걸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왜냐면 종목들이 심심할 때마다 30%씩 빠지니까. 한 달에서도 30%씩 빠지는 게 몇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2022년도의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2007년도 하반기에서 2008년도 때 그때 하락장 한번 왔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때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2022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2007년도 그때 나왔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더 힘들었다고 기억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주식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2022년도가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종목들 얘기하는 것들 수익표를 일주일치, 이주일표 보더라도 수익 달성이 되는 것들이 많고 깨지는 것들이 거의 없죠. 장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 좋은 건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대충 아무거나 사놓고 그냥 올라가길 바라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강한 거, 오히려 강한 쪽, 강한 섹터에 붙어 있든지 해서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말고 쌩쌩한 금동아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강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또 보여드리면은 자 이수페타시스 뭐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하고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오늘 뭐 안 간다 그래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됐다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4,000원대에서부터 3,000원대에서부터 올라갔고 작년에서도 5,000원대에서부터 움직였고 한 게 지금 1,000% 넘게 올라간 종목이긴 하지만 이게 쉽게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게 이게 상승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승장이 아니고 가는 것만 가는 차별화장의 이제 상승장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이 안 좋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이제 어쨌든 쫙 예전에 이제 바닥에 서출했을 때는 812%인데 올해 2월 6일 날 여기서 또 공략을 시켰는데 이때 기준으로도 90.3%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있다는 아니고 뭐 조만간에 다시 넘어가면서 100% 되고 120% 되고 이렇게 수익이 점점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이 좋다라고 느끼는 거고 이걸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장이 재미없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 모양이 우상향으로 되어 있어요. 조정받는 것도 좀 가려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얘는 여전히 강세에 있고 꺾이면 안 됩니다. 얘도 선봉장의 역할이 하기 때문에. 자, 다음 SK하이닉스. 얘도 선봉장의 역할이죠. 뭐 여러분들이 뭐 소설책을 보더라도 혹은 뭐 위인전을 보더라도 아니면 뭐 게임을 하더라도 거기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뭐 삼국지만 보더라도 유비관우 장비가 있는데 물론 유비관우 장비가 다 죽어도 소설은 계속 이어져 가죠.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근데 재미가 없죠. 흥미가 떨어지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선봉장이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모가지가 댕강 잘려서 죽어버리면 이거 하이닉스가 죽는다. 그러면은 시장의 IT주들은 재미가 없고 시장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으면 안 되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거고요. 대장입니다. 70.1% 수익, 71.3% 수익. 자, 계속 가져가셔도 되고요. 자, 다음은 PSK. 자, PSK도 어제 바로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죠. PSK 홀딩스도 넘어가고 있고 얘도 곧 전고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얘도 신고점 패턴입니다. 얘도 대장입니다. 유비관우 중에서 뭐 이제 거기 이제 선봉장 역할, 뭐 아니면 뭐 좋은 역할을 하든
아니면 제관력 역할을 하든 어쨌든 중요한 역할에 있다는 거예요. 뭐 이름도 없는 뭐 듣보잡 이상한 애들, 뭐 그런 애들, 뭐 그런 이제 종목이 아니고 선봉장의 역할로 하기 때문에 얘도 죽으면 안 되는 종목으로 전고점 돌파해야죠. 뭐 조만간 할 것 같으니까 잘 가져가시고. 자, 한미반도체. 얘도 선봉장의 역할입니다. 선봉장의 역할에 있는 종목들은 우상향이 이렇게 강하게 추세가 아주 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한번 넘어갔고 여기가 안 깨지면 계속 올라가니까 쭉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20만 원 간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자, 보유하셔도 되겠고. 자, 다음은 PSK 홀딩스. 뭐 어제도 매매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3월 20일 날 여기서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한미반도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럼 계속 올라가면서 얘도 수익이 38%가 찍힌 종목이지만 뭐 더 갈 것 같으니까 양호하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자, 다음은 주성엔지니어링. 이거는 지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얘도 신고가 패턴입니다. 일단 기관들이 열심히 최근에 계속 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길게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둘이서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올리겠죠. 알아서 올릴 거고. 일단 좋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조정을 이 정도 받았으면 된 거고, 이게 바닥 종목이 아니라는 건 이렇게 길게 보면 알아요. 근데 일로 내려올 일은 없죠.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다 빠져야 되는데 걔네들이 빠질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모든 HBM의 물량을 납품해야 될 물량들을 다 완판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조만간에 2026년도 물량도 완판됐다는 얘기 나올 거고, 뭐 좋은 얘기 나오겠지 계속. 그럼 얘가 왜 움직인다고요? 하이닉스에 장비를 대는 애예요. 그럼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물량을 계속 판매를 하면 장비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계속 하이닉스에다 계속 대줘야 되겠죠. 그럼 얘도 올라갈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얘는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서도 32,000원대 혹은 32,150원, 뭐 32,200원, 뭐 비싸게 산 사람한테 35,000원. 근데 지금 벌써 34,250원이죠. 그러니까 35,000원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되고, 지난번에 절반 팔았으면 아주 잘한 거고. 그래요. 자, 다음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도 뻔하게 넘어갈 종목인 거고요. 이것도 고점을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넘어갈 건가 고민하는 종목이지 밑으로 떨어질 종목이 아닙니다. 뭐 기사만 보더라도 MLCC라든지 뭐 콘덴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될 거니까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지, 나쁜 얘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물리기 딱 좋은 종목. 그러니까 물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려서 고생한다는 뜻이 아니고 떨어지면 물리면 마음 편한 종목이란 얘기여서 떨어지면 물려도 되는 종목입니다. 떨어지면, 근데 지금 이제 떨어질 분위기는 아니고 이제 슬슬 넘어갈 타이밍입니다. 갖고 있다면 이미 수익 달성은 좀 됐지만 절반을 남겨놓은 것은 그냥 편안하게 쭉 가져가셔도 돼요. 얘 단점 하나예요. 급등이 없다. 막 이렇게 막 10%, 20% 올라가는 경우들이 흔치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뭐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10%, 20% 올라갈 때가 정말 무슨 이상한 이슈가 막 애플이 막 현대차한테 자동차 만들자고 할 때나, 아니면 뭐 삼성전기도 갑자기 막 얘는 어차피 삼성하고의 삼성그룹 주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갑자기 뭐 다른 데서 너를 인수하겠다, 이 회사 내놔라, 그러면 급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면 영영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이슈에 갑자기 막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 급등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영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씩은 급등을 합니다. 얘도. 우리 포스코 작년에 급등 많이 했잖아요. 걔가 원래 그런 종목이 아닌데.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 얘도 그런 쪽이 있단 말이에요. 포스코 홀딩스. 얘도 작년인가요? 작년이 맞을 텐데, 재작년인가? 작년 맞죠? 얘도 여기서 이렇게 급등할 때가 있죠. 현대차도 이렇게 급등할 때가 가끔 있듯이 삼성전기도 언젠가는 그럴 일이 분명히 옵니다. 저는 그게 보여요. 언젠가는 저렇게 한번 미친 시세를 한번 줄 때가 있는데 올해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서는 그런 시세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근데 지금 당장은
아주 징글징글하게 잘 안 움직이니까 좀 답답은 할 겁니다. 근데 좋은 종목을 얘기한 거예요.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제가 방산주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거 하나 빼고는 다 추천했어요. 심지어 풍산도 구리 관련주 플러스 방산주로 추천했었었는데 이것도 추천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냥 언급 안 하는 것뿐 여기서부터 추천했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갔죠. 하여튼간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 로템, 뭐 LRG 넥스원 작년하고 올해 다 한 번씩 다 추천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다 강하게 움직였는데 요 하나만 좀 덜 올라갔다. 봐봐요. 덜 올라갔죠? 다른 애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LRG 넥스원도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보면 차트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요 위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보더라도 요거 빼고 다른 거 다 추천했는데 요것만 보더라도 뭐 요런 위치 아니면 뭐 요런 위치에 있는 게 지금 한국항공우주라서 그래서 너무 안 움직였으니까 이것도 가겠죠 하고 여기서 추천해놨는데 추천하자마자 한 달 동안 물렸죠. 물리다가 수익이 난 거예요, 지금. 수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수익률은 계속 바뀌긴 할 텐데 그냥 이것도 천천히 계속 저는 좋게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방산주도 IT만큼 계속 얘네들도 실적이 1, 2년 만에 뭐 꼭지를 치고 이게 아닙니다. 계속 좋아져요. 전 세계적으로 군비가 증강이 되고 있고 무기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큼 가성비가 뛰어나고 싼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방산주들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 우상향으로 봅니다. 그냥 희망사항으로는 10년 동안이고 최소한 못해도 2, 3년 동안은 계속 우상향할 거예요. 실적들이. 좋은 얘기 한 거고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오늘의 매수 가격은 자, 분 차트에서 자, 오늘은 조금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가격보다는 싸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서는 33,000원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IT 부품주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PSK 홀딩스 조만간에 돌파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신고가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사도 때가 되면은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서 갖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알아서 얘네들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얘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애가 아니고 하이닉스에다 많이 납품하는 하이닉스 향 반도체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 기사가 뭐 조만간에 뜨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북미양 쪽으로 그러니까 찌라시가 그렇게 돌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유리기판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디냐? 인텔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발표가 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텔 쪽에다가 만약에 유리기판 관련주 해가지고 그쪽 기술을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뜨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샀을까라는 고민을 한 데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돌아다니는 소문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얘는 유리기판 과거 이제 그런 기술들을 뚫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기술들을 과거에 이제 LCD, OLED, 이게 OLED 장비주거든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글로 이렇게 막 돼 있는 그거 부분들 제가 외워서 말하기는 좀 벅찬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차트도 괜찮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34,000원 정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지금 분위기가 솔브레인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움직이고 시작했고 하이닉스도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유진테크도 얘도 그러니까 ALD 장비인데 얘도 그쪽이거든요. 언제 돌파했지? 그러니까 4대 천왕 중에 2개를 먼저 꼽으면은 유진테크랑 주성 엔지니어링이래요. 그래서 앞으로의 ALD 장비가 많이 수주가 많이 될 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ALD 장비에는 어디 납품하느냐? 하이닉스에다 납품한대요. 그러니까 유진테크가 올라가든 주성 엔진이 올라가든 결국은 올라가게 될 장비주들이니까 바닥에 있을 때 잘 한번 모아서 한번 보시고요. 이거 외에서도 장비주들은 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대마불사 IT 앞으로의 2025년도도 2026년도도 인공지능 시대가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열릴 거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실적과 우상향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IT가 안전하고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34,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어제부터 상당히 높게 현재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21,307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체코 원전의 미국 SMR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서 어제장에서 20%가량의 급등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2.11% 어제장 급등에 따른 이 차익 실현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20만 8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각 매도를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처방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체코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올해 1월달, 2월달에서도 이미 일정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강연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주 소식들이 그러니까 5월, 6월, 7월, 8월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게 꼭 정확하게 뭐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지금 나온 기사들도 보게 되면은 이제 체코랑 뭐 프랑스인가? 그러니까 체코 원전에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둘이서 지금 뭐 붙어가지고 어디로 될지 모르죠. 프랑스가 가져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도 있고 뭐 기대감은 뭐 우리나라가 뭐 높다라 그러는데 뭐 기사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 막상 결과를 끝까지 봐야 아는 거고요. 그리고 영국 수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영국 수주도 뭐 우리가 가져갈지 뭐 다른 나라가 가져갈지 그거는 이제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계속 수주 소식들은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어지고 내년에도 이어지고 뭐 이유는 전기를 많은 기업들이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쓸 겁니다. 인공지능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이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원전을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태양광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뭐 지난달에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올 여름에 또 날씨가 또 더워지고 여러분들도 에어컨 열심히 또 틀게 되면 또 블랙아웃 또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등등 해서 또 원전에 대한 이슈는 좋은데 그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 1월 달에도 얘기했고 지난주도 얘기했고 지지난주 2주 전에도 얘기했다 그랬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수 가격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 자 지난주 여기죠, 지지난주 여기죠, 한 달 전 여기죠, 작년 여기죠. 그럼 이런 데서 샀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사놓고 어떡합니까? 라 물어보면 참 저도 애매합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딱 보니까 지금 최근에 사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산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그냥 달라붙으신 것 같은데 쫓아 들어가면 좀 불안불안하겠는데 일단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매수 가격이 좀 아쉬울 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원전 테마도 좋다고 지금 전력 수요, 그러니까 전기, 전력, 전선 이쪽 테마들이 강하고 그거에 대한 순환매로 태양광이냐 원전이냐 얘기 속에서 원전 테마가 지금 이슈가 체코 수주 뉴스가 지금 막 뜨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 오늘 접한 사람들이 이게 새로운 뉴스인 줄 알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미 올해 1월 달, 2월 달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던 흐름이라 그 뉴스에 이미 세력들은 일정을 가지고 지금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어 놓고 다시 또 올리겠죠. 왜냐면 개인들이 붙으면 무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흔들릴 수도 있는데 흔들리는 걸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갭을 메꾸고 다시 18,000원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는 다시 더 추가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더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래도 이게 뭐 이렇게 꼭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때요? 다시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뉴스를 가지고 너무 좋다라는 거를 알아버린 거죠. 원전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 보고 막 달라붙으니까 세력들이 거꾸로 누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달라붙으니까 그거를 누를 수도 있다. 그래서 눌러놓고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누르는 걸로 참고 수익을 좀 내려면 그냥 장기 투자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떨어지는 게 싫다 그러면 수익이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다시 나게 되면 비중을 절반만 줄이세요.
일단 많이 최악으로 떨어지게 되면 30%를 보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많이 떨어져 봐야지 한 15% 봅니다. 떨어져야 떨어지는 거지 많이 떨어질 때 15%고 지금 가고 있는 추세고 이미 여기를 돌파가 된 상태에서 이미 여기를 뚫어놓고 올라갔으니까 일단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종목의 점수는 높아요. 점수는 85점, 90점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만큼 좋게 보는 겁니다. 근데 비싸게 샀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으니 그거를 잘 감안을 해서 비중 조절에 신경 쓰시기만 하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0% 정도, 17만 원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사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거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두세 달. 그러니까 계속 네. 지금 횡보하고 있는 흐름인데 중간에 한번 올라갔거든요. 20만 원까지. 자, 한번 차트를 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삼성하고 이슈가 있어서 그나마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참 좋은 건 맞는데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해 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참 수익 내기가 굉장히 이거는 좀 골치 아파져 버려요. 네. 왜냐면 회사가 실적이 나와도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좋아도 갈 때 안 가고 막 그러면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아니 실적이 좋다는데 왜 안 가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다 좋은데 이미 바닥에서 그걸 반영을 했고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는 조정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빠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 11만 원, 10만 원 정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빠져도 얘는 아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산 자리가 17만 원이니까 글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추세가 지금 깨졌느냐? 꼭 깨진 거는 아닌데 거기 지금 달랑달랑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깨진 거는 아니고 여기 전저점 자리 지지해서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단 로봇에 대한 전망은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그 좋은 게 테슬라 로봇이 좋고 그 다음에 오픈 AI 로봇이 좋고 현대차 로봇이 좋단 말이에요. 아직 삼성전자에서 만든 로봇은 제가 보지도 못했고요. 현대차급으로 왜냐면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술력이 엄청나게 높은데 삼성전자에서 만든 로봇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어떤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16만 6천 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장도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네. 장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횡보하는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거나 계속 떨어진 종목을 갖고 있거나 재미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을 자 제가 요점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안 움직이면 좀 종목 교체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네. 종목 교체를 노려보시고 좀 애매한 상태에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자 절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전히 올라갈 수도 있고 좋은데 이게 만약에 16만 6천 원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은 잘 올라가는데 이것만 흔들리면서 고생할 수 있으니 이거는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제 빠른 대응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어차피 지금 손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네.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걸 팔아다가 어차피 얘가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또 반도체가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의 3조짜리 종목에 지금 공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얼마든지 찾으면은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로 교체해도 안전하게 수익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여기서 불안불안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종목은 좋은데 17만 원에서 만약에 16만 6천 원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계속 이게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떨어졌던 로봇 관련주가 하나가 있는데 가온칩스인가? 가온칩스. 그렇죠? 로봇 관련주 아니고 이거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비중이 뭐 많지는 않지만 수익이 났을 때 비중을 일단은 절반을 줄여보시고 그래도 한 일주일, 2주일 만에도 안 간다. 그러면 비중을 좀 더 줄이는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다시 얘기하지만 종목이 나쁘거나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가격이 좀 잘 불안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제약 함께 보실 텐데요. 매수가가 19,000원,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이 HLB 사태 이후로 저가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우선 오늘 장에서의 흐름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이 시각 8.21%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5,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전문가님 또 어제 HLB 제약이 또 추가 상장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HLB 테라퓨틱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HLB 제약인가? 제가 이거 불기둥 방송에서 다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수익이 막 222%, 하나는 198%인가? 280%인가?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는데 지금 이미 이게 5월 달에 뭔가 기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 기사 나오게 돼도 떨어지고 안 되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돼도 문제고 돼도 문제다. 해서 이미 4월 달, 5월 달에 차익 실현을 하라고 했던 종목인데 근데 이분은 그때에서 뭐 물린 종목이 아니고 최근에 많이 빠졌다 공략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HLB. 그거 봐요.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작전주 테마주의 성격에 있는 종목이라 그러니까 바닥에서 잘 갔죠. 저도 이거 HLB 여기서 추천했었나? 여기서 추천했었나? 하여튼간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조심하라고 했던 건 이런 자리였고 지금 급락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와주는데 HLB 테라피틱스 다들 차트들이 비슷비슷하죠? HLB 바이오스텝, HLB 생명과학, HLB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 일단 수익이 났으면 지금 절반을 파시고 나머지들은 올라올 때마다 계속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게 되면 또 밑에서 단타로 또 들어가셔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죠. 이러다가 완전 잠수 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주면서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단기적인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서부터도 이제 저항대로 가는 자리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안전하게 비중을 절반을 파시고 나머지는 22,500원, 그 다음은 25,000원, 뭐 그 다음은 27,500원인데 여기까지 너무 욕심이고 그래서 22,500원, 25,000원 올라올 때 한번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단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매매하다가 확 물려버리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물려가지고 계속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단타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는 그냥 대충 먹고 다른 쪽으로 좀 안전하게 가시는 게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뭐 계속 시장은 제가 얘기한 대로 뭐 나쁘지 않으니까 차별화장이어도 IT는 계속 안전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테마주들 있죠. 그 흐름들을 계속 보면서 전선 테마 안 죽어요.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할 건지는 계속 실전 매매 정수를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고요. 올해 장은 계속 좋을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이만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는 유럽과 미국 증시가 신고가 경신 중에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우리 시장이 박스권에서 테마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4,0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을 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